한지수는 꽃잎 하나하나에 와이어를 꿰어 천장에 매달고 있었다. 호텔 메인홀 중앙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는 자리. 오늘 오후 3시 오세진이 마이크를 잡고 서게 될 그곳 위로 하얀 장미 꽃잎 200개가 비처럼 쏟아질 예정이었다. 팀장님, 조명각도 이거 맞죠? 후배가 사다리 밑에서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세진이 원하던 게 이거였다. 가을 햇살 같은 조명 아래서 꽃비 맞으며 약혼 발표를 하고 싶다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서 조용히 하자던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호텔 로비까지 꽉 찬 하객 명단이 들어왔지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다면, 그게 회사에도 필요한 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지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세진이었다. 정장 차림에 타이까지 메고 있는 걸 보니 준비는 끝난 모양이었다. 지수는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웃었다. 다 됐어. 오늘 예쁠 거야. 응. 근데 말이야. 세진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언제부턴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 지수의 손을 잡지 않았다. 뭐, 나중에 얘기하자. 행사 끝나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바쁘니까. 오늘 끝나면 둘이 조용히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오후 3시. 홀이 가득 찼다. 오림건설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시 공무원 몇 명, 그리고 세진의 부모님. 지수의 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장 반찬가게 일 마치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다. 지수는 어머니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홀 뒤편으로 물러났다. 오늘은 꽃을 만든 사람이지 주인공은 아니니까. 마이크에서 삑 소리가 났다. 세진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지수가 만든 하얀 장미 아치 아래 그가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지수는 천장의 꽃잎 장치를 확인했다. 곧 떨어질 거다. 그가 약혼 발표를 하면 저 꽃잎들이 천천히 쏟아지면서 오늘을 기억하게 만들 거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리?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발표가 아니라 정리라니. 제가 지난 1년간 사적으로 만나던 분이 있었는데요. 홀이 조용해졌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회사 사정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려해서 그 관계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수의 귀가 먹먹해졌다. 세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대신 새로운 인연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께도 곧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누군가 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얀 장미 꽃잎 200개. 지수가 하나하나 손으로 꿰은 그 꽃잎들이 세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지수는 뒤로 물러났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로 나왔다. 신발을 벗었다. 왜 벗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숨이 막혀서 뭔가 벗어야 할 것 같아서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로비를 지나쳤다. 프런트 직원이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듣지 못했다. 비가 내렸다. 아니, 비가 아니라 꽃잎이었다. 호텔 입구 처마에서 바람에 날려온 장미 꽃잎 몇 개가 지수의 어깨에 떨어졌다. 지수는 로터리 한가운데 서서 그걸 바라봤다. 예뻤다. 정말 예뻤다. 지수가 만든 꽃비가 경적 소리가 울렸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SUV가 급정거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다. 긴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수는 그를 올려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한지수 씨 맞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코트를 벗어 지수의 어깨에 걸쳤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립니다. 누구세요? 정도윤입니다. 도경그룹. 지수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도경그룹. 오림건설이 지금 합작 추진 중인 그 회사. 오세진. 또 저짓이네요. 도윤이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차에 타세요. 여기 서 있으면 내일 기사 납니다. 지수는 차에 올랐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다. 한인세공사 따님이시죠? 3년 전에 거래처 부도 맞으신.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도윤은 차를 출발시켰다. 호텔이 뒤로 멀어졌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꽃잎이 아직도 날리고 있었다. 차는 한강 쪽으로 달렸다. 지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운전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3년 전 일 기억하세요? 지수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요? 아버님 인쇄소가 무너진 거요. 거래처 부도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그 거래처를 밀어준 게 오림건설이었어요. 건설 하청 물량 몰아주면서 어음 남발하게 만들고 정작 결제일엔 발 뺐죠. 그 회사 무너지면서 연결된 협력업체들 다 같이 나가 떨어졌어요. 한인쇄공사도 그중 하나였고요. 지수는 숨을 멈췄다. 거짓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세진 그 사람 방식은 늘 같아요. 필요할 땐 달콤하게 끌어들이고 쓸모없어지면 한 번에 정리해버리죠. 오늘 당신한테 한 것처럼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도윤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제안이 있어서요. 제안? 당신은 오늘 체면이 깨졌어요. 호텔 하객 전부가 받고 내일이면 업계에 다 퍼질 겁니다. 오세진은 그걸 이용해서 더 올라갈 거예요. 새 약혼녀 아버지가 시의원이거든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요? 전 그 인간을 내려야 해요. 당신은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을 거고, 복수라니. 아니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냥 당하고 사시려고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이 차를 세웠다. 한강변 공원 주차장이었다. 그가 시동을 끄고 지수를 봤다. 사적인 동정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림건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끝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내부 정보가 필요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사귄 사이였을 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도윤은 조수석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6개월 계약이에요.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도경그룹의 공개 파트너로 활동합니다. 제 옆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필요한 자리에 함께 나가주세요. 파트너요? 오세진이 당신을 버린 건 당신이 쓸모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큰 거래가 생겨서죠.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당신이 더 큰 곳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 큼지막하게 쓰인 계약 조건들이 보였다. 집안 빚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머님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하고요. 대신 당신은 오세진 주변 정보를 제게 흘려주세요. 만나는 사람, 계약 내용, 회사 동향, 뭐든 좋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이 일하는 호텔이 오림건설 행사 많이 받잖아요. 플로리스트 팀장이면 행사장 드나들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거 범죄 아닌가요? 정보 교환이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오세진 입장에선 불편하겠죠. 도윤이 펜을 하나 꺼내 지수 앞에 놓았다. 죽는 건 그놈이 원하는 결말이에요. 네. 당신이 무너지고 소문 돌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요. 그게 오세진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세요. 일어서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 사람 앞에서 웃어주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지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윤이 그걸 봤다. 무서우세요? 당연하죠. 그럼 더 잘 됐네요.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안 넘어져요. 지수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썼다. 한지수. 또박또박 쓴 세 글자가 떨려 보였다. 도윤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자기 이름도 적었다. 정도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비서실에서 연락 갈 거예요. 옷 몇 벌 맞춰드리고 행사 일정 공유하고 기본적인 것들 준비해 드릴 겁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배우면 됩니다. 당신 꽃 만들 때처럼 하나씩 배워가세요. 도윤이 지수의 손목을 힐끗 봤다. 꽃집에서 생긴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은 늘 뭔가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소비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수는 손목을 내려다봤다. 작은 흉터, 장미가시에 찔리고 철사에 베이고 뜨거운 글루건에 대면서 생긴 것들. 알겠어요. 도윤은 시동을 다시 걸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수는 주소를 말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다리 위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복수라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참고로요. 도윤이 말했다. 저도 오세진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직접은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거 제 일이기도 합니다. 지수는 그를 봤다. 도윤은 전방을 응시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차가 지수의 집 앞에 멈췄다. 지수는 코트를 벗어 도윤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지수는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뒤에서 차 경적이 한 번 울렸다. 고개를 돌리니 도윤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신발은 신고 다니세요. 안 그러면 또 다칩니다. 지수는 자기 발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맨발이었다. 도경그룹 본관 12층 비서실. 지수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최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40대 중반의 여자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이 정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최 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지수 앞으로 밀었다. 건설업 기본 구조, 유통 계열사 현황, 오림건설 계열 정리, 주요 정치 라인.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 두세요. 일주일이요? 부회장님 일정이 빠듯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첫 공개 행사 있어요. 친환경 물류단지 설명회. 거기 VIP석에 앉으셔야 해요. 지수는 파일을 펼쳤다. 낯선 용어들이 빼곡했다. 콜드체인, 크로스도킹, 풀필먼트. 하나도 아는 게 없었다. 그리고 이건 발음 교정 선생님 일정이에요. 내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2시간.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실 일 많으니까요. 제가 말을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부회장님 옆에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질문도 받으셔야 해요. 지수는 숨이 막혔다. 최 팀장이 물 한 잔을 따라줬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많았어요? 아니요. 한지수 씨가 처음이에요. 최 팀장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더 신경 써드리는 겁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예요. 제대로 준비시켜드리라고. 지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최 팀장이 다시 서류를 넘겼다. 오늘은 옷부터 맞춰드릴게요. 디자이너 2팀 대기 중이에요. 편하신 스타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고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지수 씨 옷인데. 최 팀장은 일어서며 문을 열었다. 복도에서 젊은 여자 2명이 옷걸이를 가득 들고 들어왔다. 드레스, 재킷, 블라우스. 지수는 그걸 보며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틀 전만 해도 호텔 창고에서 꽃박스를 나르고 있었는데 한 대 6벌 골라주세요. 공식 행사용, 미팅용, 편한 외출용 섞어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옷을 훑어봤다. 손이 한 벌에 멈췄다. 진한 네이비 재킷에 아이보리 블라우스. 깔끔하고 단정했다. 이거요. 좋은 선택이에요. 디자이너가 웃으며 사이즈를 재기 시작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이틀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발음 교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선생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기준은 칼 같았다. 끝 음절을 흐리지 마세요. 또박또박. 네. 다시요. 도경그룹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경그룹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좋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선생님이 물을 건넸다.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당신 목소리에서 조금씩 다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네. 정도윤 부회장 옆이라는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닐 텐데.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가 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기세요. 제대로.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밤마다 그 두꺼운 파일을 읽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외우고 또 읽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수야, 너 요새 밥도 안 먹고 뭐 하냐? 공부해요. 무슨 공부? 지수는 파일을 덮었다. 새일 시작했어요. 좀 배워야 할 게 많아서요. 어머니가 침대 끝에 앉았다. 그 사람 일은 끝났어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람 잘못 봤어요. 어머니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 네. 어머니가 나가고 지수는 다시 파일을 펼쳤다. 오림건설 계열도, 자회사 7개, 주요 거래처, 정치라인. 지수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시의원 박모 씨, 세진의 새 약혼녀 아버지. 금요일 아침, 도윤의 차가 지순의 집 앞에 섰다. 지수는 새로 맞춘 네이비 재킷을 입고 나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다. 잘 어울리네요. 도윤이 차 문을 열어줬다. 긴장되세요? 많이요. 당연해요. 근데 외워오긴 하셨죠? 네. 다 읽었어요. 다요? 네. 3번 읽었어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당신한테 투자하길 잘했네요. 차가 출발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대사를 외웠다. 도경그룹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참, 오늘 제 어머니 제사일이에요. 지수가 고개를 돌렸다. 네. 저녁에 집에서 상 차려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계약 내용이에요. 공개 파트너, 가족 행사도 포함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아무것도요. 그냥 오시면 돼요. 상차림은요? 직원들이 다 해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도윤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신호등 앞이었다. 그가 지수를 봤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차림도 배웠어요. 도윤은 한참 지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제사상에 올릴 것들. 하나씩 또박또박. 친환경 물류단지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컸다. 시청 대강당. 300석이 넘는 좌석이 거의 다 찼다. 지수는 도윤 옆 VIP석에 앉아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긴장하지 마세요.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대 위로 시장이 올라갔다. 개회사가 시작됐다. 친환경,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익숙한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지수는 객석을 훑어봤다. 뒷줄 어디쯤에 오림건설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세진이 앉아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세진도 지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수는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봤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한지수 씨, 도윤이 속삭였다. 지금 카메라 여러 대가 이쪽 보고 있어요. 웃으세요. 지수는 입꼬리를 올렸다. 자연스럽게 최 팀장이 알려준 대로 너무 크지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기자 몇 명이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한 명을 지목했다. 젊은 남자 기자였다. 도경그룹 정도윤 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동반하신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도경그룹의 파트너십 자문을 맡고 계신 한지수 씨입니다. 혹시 1년 전쯤 오림건설 오세진 전무님과 약혼설이 돌았던 그분이신가요? 객석이 술렁였다. 지수는 숨을 참았다. 도윤이 지수를 봤다.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관계신가요? 약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달랐던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는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 객석에서 세진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용만 당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분이 원하던 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도윤이 미세하게 웃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도경그룹과는요? 필요한 걸 서로 채워주는 관계요. 이용이 아니라 협력이죠. 박수가 터졌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손뼉이 나왔다. 지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윤이 지수 앞을 가렸다. 개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최 팀장이 나타나 기자들을 정리했다. 지수는 그 틈에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세진이었다. 지수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저게 복수라고 하는 짓이야? 복수는 무슨. 그냥 새 일 시작한 거예요. 정도윤 옆에. 진심이야? 지수가 천천히 돌아섰다. 진심이든 아니든 오빠랑 상관없잖아요. 오빤 저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회사 사정? 더 큰 그림? 그렇게 말하면 덜 아플 것 같았어요? 세진이 다가왔다.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수야, 넌 모를 거야. 사업이 어떤 건지. 개인 감정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사람도 사업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정리하고. 세진이 할 말을 잃었다. 지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뒤에서 세진이 말했다. 후회할 거야. 정도윤 그 인간,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손을 씻었다. 물이 차갑게 흘렀다. 저녁. 도윤의 집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다. 단독주택. 마당에 소나무가 서 있었다. 지수는 트렁크에서 장봐온 짐을 꺼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윤이 다가왔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부엌은 깨끗했다.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다. 무와 도라지를 씻었다. 북어를 불렸다. 나무를 다듬었다.
도윤이 부엌 문 앞에 기대서서 지수를 봤다. 원래 요리 잘하세요? 어머니가 시장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수가 칼질을 멈추고 도윤을 봤다. 저 오늘 잘했어요? 완벽했어요. 떨린 거 들켰어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수는 다시 칼을 들었다. 물을 얇게 썰었다. 도윤이 물었다. 오세진 만났죠? 네. 뭐래요? 후회할 거래요. 부회장님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맞는 말이에요. 지수가 손을 멈췄다. 도윤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 저도 한지수 씨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려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필요한 거 챙기는 거였잖아요. 도윤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진짜처럼 보이는. 그래요. 그거였어요. 제 사상은 완벽했다. 지수는 3층으로 음식을 차렸다. 과일, 나물, 적. 도윤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이게 누구요? 한지수 씨예요. 오늘 일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버지가 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못하던데. 배웠습니다. 지수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지수를 한참 보더니 도윤을 봤다. 이 집안 며느리감으로 괜찮겠어. 아버지. 뭐? 내 말이야. 아버지가 나갔다. 지수는 도윤을 봤다. 죄송해요. 오해 사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밖에서도 그렇게 소문날 거예요. 네. 아버지 말씀이 밖으로 나갈 겁니다. 집안 사람들 입 가벼워요. 그럼 언론에서 또 물어볼 거고. 그게 계획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수는 상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계산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계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도윤의 사무실은 25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최 팀장이 건네준 파일들. 오림건설 최근 5년 계약 내역, 정치 후원금 리스트, 시 공무원 인맥도. 이거 다 읽으세요. 최 팀장이 말했다. 어디서 구멍이 보일지 모르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펼쳤다.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15년 전 신문 스크랩. 누렇게 바랜 기사. 도경물류 협력업체 연쇄부도 대표 부부 병환으로 폐업. 지수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부도업체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진성산업. 세진 아버지가 과거에 다니던 회사. 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기사. 진성산업 출신 일부, 오림건설 하청 라인으로 재취업.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경이 무너뜨린 회사, 그 사람들이 오림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같은 방식을 배운 것. 지수는 파일을 덮었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아직도 읽어요? 이거 봤어요? 지수가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였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났어요? 파일 제일 뒤에 있었어요. 도윤은 스크랩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15년 전 일이에요. 알아요. 근데 오세진 아버지 회사가 여기 나와요. 진성산업. 맞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거기 다녔어요. 중간 관리자였죠. 그래서 부회장님이 오세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창가로 걸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회장이었어요. 어업 관리 엉망으로 해서 협력업체 서너 곳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졌죠. 그중 한 곳 대표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럼 부회장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만든 일이에요. 그걸 지켜봤으니까 내 잘못이기도 하고. 지수는 일어나 도윤 옆에 섰다. 그래서 저를 도우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요? 아니요. 도윤이 지수를 봤다. 죄책감이었으면 돈이나 줬죠.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럼 뭔데요? 오세진이 하는 방식이 싫어서요. 사람 이용하고 짜내고 버리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방식이고 진성산업 사람들이 오림에 가서 배운 방식이에요. 그걸 끊고 싶어요. 완전히. 지수는 스크랩을 다시 펼쳤다. 이거 제 집이랑도 비슷해요. 우리도 거래처 부도로 무너졌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를 바로 알아보셨군요. 옛날 그 집들이랑 비슷해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이건 제 복수가 아니라 부회장님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도윤이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도표 하나가 떴다. 오림건설이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랑 합작하는 물류단지, 또 하나는 시청이랑 하는 재개발. 네. 재개발 쪽에 문제가 있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뭔가 찔러 넣은 흔적이 보여요. 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의원 라인이랑 건설과 공무원 몇 명이 묘하게 겹쳐요. 오세진 새 약혼녀 아버지 박 의원이 그 중심에 있고 지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럼 그걸 밝혀내면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돈 흐름 문서, 누가 누구 만났는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직접 구하는 건 위험해요. 대신 미끼는 필요해요. 미끼요? 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우리 쪽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열어놓을 거예요. 해외 콜드체인 투자건. 실제로도 수익성 있는 거예요. 그걸 왜요? 오세진이 넘어오게 하려고요. 지금 오림은 우리랑 합작하고 싶어 해요. 주도권 갖고 싶어 하고. 그럼 이 건을 미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요? 계약할 때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조항을 넣어요. 그럼 오세진은 어디서 돈 끌어왔는지 보고해야 해요. 만약 거기 정치 자금이 섞여 있으면 한 번에 묶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수는 의자에 앉았다. 근데 오세진이 그렇게 쉽게 넘어올까요? 넘어와요. 지금 초조할 거예요. 왜요? 당신 때문에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줬다. 제목이 보였다. 도경그룹 정도윤 부회장, 새 파트너와 공식 석상 나란히. 이게 벌써 사흘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요. 오세진 입장에선 당신이 자기 버리고 더 높은 데 갔다는 게 계속 기사화되는 거예요. 체면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을 거다? 맞아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 도경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무리해서라도 이건을 따내려고 할 거예요. 지수는 기사를 읽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저 여자 누구야? 오세진 찾나 보네. 정도윤 옆이면 급이 다르지. 사람들이 저 모르는데 막 얘기하네요. 익숙해지세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지수가 핸드폰을 내렸다. 그럼 제가 할 일은요?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오림 쪽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흘리는 거예요. 도경이 콜드체인 한다는 거, 근데 C라인 때문에 좀 막혔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윤이 웃었다. 지수도 따라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저 원래 거짓말 못하는데. 잘하시던데요. 기자들 앞에서. 그건 연습했으니까요. 그럼 이것도 연습하세요. 한지수 씨 잘하세요. 지수는 파일을 덮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도윤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세요. 차 불러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한지수 씨. 도윤이 지수를 불렀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지금까지는 준비였고, 이제부터 함정 파는 거예요. 네. 무서우면 멈춰도 돼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봐요. 지수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지수야. 이모 목소리였다. 응, 이모. 너 정말 도경그룹이랑 일해? 기사 봤는데. 응, 일 좀 도와주고 있어. 어머, 우리 지수 완전 대박 났네.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아직은 조용히 해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짜 멋있더라. 너.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이모 입이 가벼운 건 온 동네가 다 알았다. 내일이면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겠지. 모레면 또 어디론가 퍼지겠지.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한 달 전이랑 달라 보였다. 표정이 단단해졌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끝까지 가자. 무너지지 말고. 도경그룹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프로젝트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콜드체인 투자 제안서. 도윤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다. 동남아 3개국 거점 확보. 초기 투자금 800억. 5년 내 회수 가능한 구조예요.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진행할 건가요? 일단은 미끼예요. 근데 오림이 안 넘어오면 우리끼리 해도 돼요. 지수는 옆에서 자료를 읽고 있었다. 숫자들이 복잡했지만 구조는 이해할 수 있었다. 수익성도 있고 리스크도 관리 가능했다. 진짜 사업처럼 보였다. 제가 언제 흘리면 돼요? 지수가 물었다. 도윤이 달력을 펼쳤다. 이번 주 금요일. 호텔 업계 모임 있죠? 네. 분기별 행사예요. 거기 오림 쪽 사람들 나와요? 몇 명 나올 거예요. 행사 많이 맡기는 곳이라.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요. 대화 중에 흘리듯이. 지수는 메모를 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핵심은 2가지예요. 도경이 콜드체인 한다는 것. 그리고 시청 인허가 라인 때문에 좀 막혔다는 것. 시청이요? 네.
세관 통관이랑 물류 거점 부지 문제로 시청이랑 협의 중인데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나중에 들통나면요? 들통날 때쯤이면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을 거예요. 최 팀장이 파일 하나를 더 꺼냈다. 계약서 초안이에요. 특이 조항 3개 넣었어요. 지수가 받아봤다. 붉은 밑줄 쳐진 부분들, 자금 출처 명시, 정치 후원금 내역 투명 공개, 제3자 대여금 금지. 이게 다 걸리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돈 끌어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뒤가 구린 돈이면 여기서 걸려요. 도윤이 계약서를 접었다. 오세진은 지금 박이원 돈이 필요할 거예요. 결혼 앞두고 있고 C라인 보여줘야 하니까. 근데 그 돈 출처를 밝히라고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도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자존심이 안 나둬요. 한지수 씨가 도경 옆에 있는 게 계속 기사 나는데 본인은 뒤처진다? 못 참아요. 지수는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오림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다. 사람을 참 잘 아시네요. 10년 넘게 봤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강남 호텔 라운지. 업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수는 예전 팀원들과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니, 요새 완전 바빴죠? 후배가 물었다. 응, 좀. 기사 봤어요. 대박이던데. 지수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맞은편에서 오림건설 행사팀 과장이 다가왔다.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과장님, 잘 지냈어요? 네. 근데 요새 어디 계세요? 호텔에서 안 보이던데. 잠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도경그룹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자문 같은 거요.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도경이랑 일하는데 쉽지 않던데. 그래요? 지수는 관심 있는 척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요새 도경이 큰 건 준비한다던데. 콜드 체인인가 뭔가.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일 도우면서 들었죠. 근데 시청 라인이 좀 꼬였다던데. 부지 문제인가. 아, 그래서 늦어지는 거구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뭐 잘 되겠죠. 도경 정도면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도 관심 있거든요. 동남아 물류망. 그럼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도경은 까다롭거든요. 지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래도 인허가 라인 잡아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시청이 문제라면서요.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우리 쪽에 시의원 라인 있는데. 그럼 한번 제안해 보세요. 윈윈이잖아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먼저 갈게요. 내일 일정이 있어서. 네, 팀장님. 고생하세요. 지수는 라운지를 나왔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흘렸어요. 답장이 바로 왔다. 잘하셨어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 사무실로 최 팀장이 들어왔다. 오림에서 연락 왔습니다. 콜드체인 건 관심 있다고. 도윤이 미소 지었다. 빠르네요. 미팅 잡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로요. 우리 쪽 회의실에서. 최 팀장이 나가고 도윤은 지수를 불렀다. 지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넘어왔어요. 진짜요? 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다. 그럼 이제 뭐해요? 계약서 내밀고 조건 맞춰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쪽이 어떤 카드 꺼내는지 보는 거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아니요. 당신은 빠지는 게 나아요. 오세진 오면 불편하잖아요. 지수는 창밖을 봤다. 근데 정말 넘어올까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 있는 거 보면 이상하게 안 생각해요? 생각하죠. 근데 무시할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믿으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초조하니까요. 한지수 씨 때문에. 지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포털 검색을 켰다. 자기 이름을 쳤다. 연관 검색어에 정도윤 여자친구 도경그룹 파트너 같은 단어들이 떴다. 이거 보면 정말 저랑 사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세진이 당신 버린 게 계속 회자되게. 지수는 핸드폰을 내렸다. 사람 심리 참 무섭네요. 사업이 원래 그래요. 숫자보다 심리예요. 도윤이 일어나서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왜요? 언론사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또 소문 내려고요? 네. 우리가 정말 가깝다는 거.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몇 시예요? 7시. 차 보낼게요. 저녁 모임은 조용했다. 기자 서너 명, 방송국 PD 한 명. 지수는 도윤 옆에 앉아 얘기를 들었다.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업계 소문. 부회장님, 요새 오림이랑 일 같이 하신다면서요? 기자 하나가 물었다. 검토 중이에요. 오세진 전무 어떤 분이에요? 같이 일하기 괜찮아요? 도윤이 와인잔을 들었다. 글쎄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기자가 지수를 힐끗 봤다. 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 도윤이 지수 손을 살짝 잡았다. 테이블 위에서 모두가 보게. 개인적인 질문은 곤란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기자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차에 올랐다. 지수는 손을 내려다봤다. 아까 도윤이 잡았던 손. 아까 그거 꼭 필요했어요? 네. 내일 기사 나갈 거예요. 우리 사이 확실하다고. 손 잡는 게 확실한 건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수는 창밖을 봤다. 점점 진짜 같아져요. 거짓말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지순의 집 앞에 섰다. 지수가 내리려는데 도윤이 말했다. 한지수 씨, 네, 미안해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왜요? 이게 당신한테 편한 일은 아닐 텐데. 알고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지수는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도윤이 불렀다. 내일 봐요. 지수는 손을 흔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신 모양이었다. 지수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한지수. 세진이었다. 뭐 하는 거야? 대체.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다. 끊었다.
또 울렸다. 전원을 껐다. 조용해졌다. 지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알았다. 계약 체결일. 도경그룹 회의실에 오림건설팀이 들어왔다. 세진이 먼저 들어오고 뒤로 임원 2명이 따라왔다. 도윤이 악수를 청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부회장님. 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리에 앉았다. 최 팀장이 계약서를 돌렸다. 세진이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 조항은 뭡니까? 세진이 붉은 줄 친 부분을 가리켰다. 자금 출처 명시, 투명성 확보 조항입니다. 요새 금융당국이 까다로워서요. 우리 자금 출처야 문제없죠. 근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지 않아요. 요즘 해외 투자건은 다 이래요. 자금 세탁 방지법 때문에. 세진은 계약서를 덮었다.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물론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세진이 일어섰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세진 팀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최 팀장이 말했다. 걸렸네요. 아직 몰라요.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다. 아래쪽 주차장에서 세진이 차에 오르는 게 보였다.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다. 사흘 뒤, 지수는 호텔 웨딩홀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 결혼식. 신부가 원한 장미 아치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팀장님, 이쪽 높이 이 정도 맞죠? 후배가 물었다. 지수는 멀리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조명 한번 켜봐. 조명이 켜졌다. 하얀 장미들이 빛을 받아 빛났다. 예뻤다. 지수는 잠깐 멈춰섰다. 몇 달 전 자기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팀장님?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세요? 호텔이요. 행사 준비 중이에요. 오림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계약하겠대요. 지수는 숨을 멈췄다. 조건 그대로요? 네. 자금 출처 조항 포함해서. 정말요? 내일 최종 서명이에요. 돈은 일주일 안에 송금하기로 했어요. 지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후배들이 꽃을 나르고 있었다. 잠깐만요. 지수는 홀을 나와 복도로 갔다. 그럼 이제 뭐해요? 송금 확인되면 시청 감사팀이랑 금융감독원에 넘겨요. 자금 흐름 추적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안, 늦으면 한 달. 지수는 벽에 기댔다. 진짜 되는 거네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조심하세요. 알아요. 저녁에 볼까요?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내일요. 계약 끝나고. 네.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다. 저 멀리 도시가 보였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계약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오림건설 시청 인허가 과정 의혹 감사 착수. 지수는 회사 로비 TV에서 뉴스를 봤다. 앵커가 말했다. 오림건설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오림건설의 해외 투자 자금 중 일부가 정치 후원금 형태로 우회됐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화면이 바뀌었다.
오림건설 본사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세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잡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봤어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세진은 어떻게 돼요? 조사받겠죠. 증거 나오면 기소될 거고. 지수는 TV를 보며 말했다. 이상해요. 뭐가요?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게요. 미안하지도 않고 후련하지도 않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당연해요. 복수는 원래 그래요.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 부회장님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TV를 끄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에 내려서는데 누군가 지수를 잡았다. 한지수, 세진이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다. 왜 이래요? 내가 한 거지? 뭐요? 정도윤이랑 짜고 한 거잖아. 날 끌어내리려고. 지수는 세진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뭘 했는데요? 콜드체인 정보 흘린 것도 너였지? 시청 라인 막혔다고 한 것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거짓말이었잖아.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지수는 세진을 똑바로 봤다. 저도 오빠한테 당했어요. 호텔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건 뭔데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사업 한 거예요. 세진이 지수의 팔을 잡았다. 지수야, 제발. 정도윤한테 말해봐. 오해라고. 오해가 아니잖아요. 오빠가 실제로 그 돈 받았잖아요. 그건 회사 일이었어. 난 몰랐어. 그럼 몰랐다고 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지수는 팔을 빼내고 걸어 나갔다. 세진이 뒤에서 소리쳤다. 한지수, 후회할 거야.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올라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후련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저녁, 도윤의 집. 지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세진 만났죠? 어떻게 알아요? 로비 CCTV 확인했어요. 걱정했어요? 당연하죠. 지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말 걸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뭐라고 했어요? 몰랐대요. 회사 일이었대요. 거짓말이에요.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했어요. 알아요. 그냥 빠져나가려는 거죠. 도윤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들면 말해요. 안 힘들어요. 그냥 이상해요. 뭐가요?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오빠는 무너졌는데 저는 뭐가 달라진 거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제 인생이 나아진 건 없잖아요. 빚은 부회장님이 갚아줬고, 일은 원래 하던 거고, 달라진 건 오빠가 무너진 것 뿐이에요. 그게 복수예요. 그럼 이제 뭐해요? 계약 끝났잖아요. 도윤이 지수를 봤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직 위험해요. 세진이 뭘 할지 몰라요. 지수는 도윤을 봤다. 부회장님은 지금 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 걱정하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둘 다예요. 지수는 일어섰다. 집에 갈게요.
차 불러드릴게요. 걸어갈래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수는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려는데 도윤이 말했다. 한지수 씨. 지수는 돌아봤다. 조심하세요. 진짜로.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지수는 골목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췄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무시했다. 문자가 왔다. 한지수, 한 번만 보자. 할 말이 있어. 세진이었다. 지수는 문자를 지웠다. 발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지수는 걸음을 빨리 했다. 발소리도 빨라졌다. 지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착각인가. 지수는 다시 걸었다. 골목 끝이 보였다. 큰 길이 나오는 곳. 누군가 앞을 막아섰다. 세진이었다. 놀랐지? 지수는 뒤로 물러섰다. 세진이 다가왔다. 왜 전화 안 받아? 할 말 없어요. 난 있어. 많이. 세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과도. 지수의 숨이 멎었다. 오빠, 무서워? 너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내려놓아요. 싫어. 내가 먼저 내 인생 망쳐놨잖아. 세진이 칼을 들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섰다. 벽이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세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옆을 봤다. 골목 끝. 5미터쯤 떨어진 곳에 가로등이 있었다. 오빠, 진정해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이 박살났는데. 그건 오빠가 한 거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정도윤한테 붙어서 날 함정에 빠뜨렸잖아. 세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지수는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다. 벽을 따라. 조금씩. 여기가 어딘지 알아? 세진이 말했다. 우리 결혼식장으로 보러 왔던 데 근처야. 기억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1년 전 가을. 세진이 이 근처 식당을 예약했고 식사 후에 근처 웨딩홀을 둘러봤었다. 그때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빠가 저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었어. 그냥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랑 약혼했잖아요. 세진이 웃었다. 비틀린 웃음이었다. 그건 사업이었어. 사람도 사업이에요? 그래. 너도 이제 알잖아. 정도윤 옆에 서서 날 무너뜨린 거. 그것도 사업이잖아. 지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다. 세진이 칼을 들었다. 그때 불이 꺼졌다. 골목 가로등. 지수가 아까 본 그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어둠이 쏟아졌다. 세진이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옆으로 뛰었다. 웨딩홀에서 배운 대로. 동선, 빛, 어둠.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 알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년아. 세진이 소리쳤다. 지수는 골목 끝으로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지수는 모퉁이를 돌았다. 앞에 건물이 보였다. 공사 중인 연회장. 멈춰선 공사 현장. 문이 열려 있었다.
지수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계단이 보였다. 2층으로 올라갔다. 홀이 나왔다. 넓은 공간. 천장이 높았다. 한쪽에 무대가 있었다. 세진이 들어왔다. 어디 있어? 나와. 지수는 무대 뒤편으로 숨었다. 조명 스위치 패널이 보였다. 지수는 패널을 열었다. 웨딩홀 조명 구조는 다 비슷했다. 메인 라이트, 서브 라이트, 스팟 라이트. 지수야, 그냥 나와. 더 아프게 하기 싫어. 세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지수는 스위치 하나를 찾았다. 무대 왼쪽 스팟 라이트. 세진이 서 있는 반대편이었다. 스위치를 올렸다. 빛이 터졌다. 무대 왼쪽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진이 그쪽을 봤다. 고개를 돌렸다. 시야가 막혔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뒤로 최 팀장과 경찰 2명이 따라왔다. 세진은 칼을 든 채로 멈춰섰다. 오세진. 도윤의 목소리가 울렸다. 칼 내려놓으세요. 정도윤. 내가 여기까지. 한지수 씨 위치 추적했어요. 움직임이 이상해서. 세진이 웃었다. 끝까지 감시했구나. 그 여자를 보호한 거예요. 경찰이 다가갔다. 세진은 칼을 바닥에 던졌다. 쇳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세진의 팔을 잡았다. 오세진, 특수협박 및 상해미수로 체포합니다. 지수는 무대 뒤에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윤이 달려왔다.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이 끌려가며 지수를 봤다. 후회할 거야. 한지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봤다.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죽는 건 그놈이 원하는 결말이라고 했잖아요. 도윤이 말했다. 기억해요. 안 죽었어요. 오빠가 지켜줬으니까. 지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울어도 돼요. 안 울어요. 왜요? 이기고 싶어요. 끝까지. 도윤이 지수의 어깨를 안았다. 지수는 그제야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일주일 후. 뉴스가 또 났다. 오림건설 오세진 전무, 특수협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지수는 도경그룹 로비에서 뉴스를 봤다. 세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도윤이 옆에 섰다. 이제 끝났어요. 네. 계약 기간도 내일이면 끝이에요. 지수는 도윤을 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라고, 저는 제이라고. 다시 남이 되는 거네요. 처음부터 남이었잖아요. 지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맞아요. 계약이었죠. 도윤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계약 해지 문서예요. 사인하시면 돼요. 지수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당신 이름이 언론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당신 삶 사세요. 제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부회장님은요? 저요? 저는 계속 여기 있죠. 회사 일하면서. 지수는 봉투를 열었다. 계약 해지서. 첫 장을 펼쳤다. 사인란이 보였다. 지금 사인해요? 아니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일 주셔도 돼요.
지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감사했어요. 부회장님, 저도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돌아서 걸어 나갔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었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날 밤, 지수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계약 해지서가 펼쳐져 있었다. 펜을 들었다. 사일란 위에 펜 끝을 댔다. 쓰지 못했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지수는 생각했다.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 복수를 위해 만든 관계. 그런데 왜 끝내기 싫은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사인했어요? 아직이요. 왜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계약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끝낼 때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서류 찢어도 돼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계약 없이도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요? 한지수 씨, 이용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럼 앞으로는 나한테도 꽃값 제대로 받으세요. 공짜로만 일하지 말고. 지수는 웃었다. 그럼 앞으로는 남 이용해서 복수부터 하자는 말부터 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지수는 계약서를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찢었어요. 잘했어요. 이제 뭐해요? 내일 아침 만나요. 호텔 로비에서. 왜요? 데이트 신청이에요. 계약 말고 진짜로. 지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알겠어요. 몇 시요? 10시. 늦으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더 많이 보였다. 지수는 찢어진 계약서를 모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시작?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지수가 들어왔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머리는 내려놓았다. 안 늦었죠? 딱 맞춰 오셨어요.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지수는 손을 잡았다. 이번엔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소문 때문도 아니었다. 어디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같이 정하죠. 둘은 호텔을 나왔다. 햇살 아래로. 함께. 끝.